하루만 더 줬으면 이기졌다. 그 결과는 좀 의외였다고. 6월 1일 지방선거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치를 동네 정치로 풀어보는 동네 정치 레시피 뉴페이스와 함께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옆에 짝지였던 그 진구아재 최 박사가 안타깝게도 병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 대타가 투입됐는데 난 사실 정은피하고 하는 게 훨씬 좋거든. 그래서 오늘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UTV의 정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매일 UTV 심현욱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재용 이사님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영광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어젯밤에 긴박했던 밤이었거든요. 쫄깃쫄깃한 밤이 지났는데 어제 굉장히 초박빙으로 투표 결과가 진행이 되면서 밤잠을 아마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잠 좀 주무셨습니까? 다크스크를 한번 보세요. 다크스크. 사실은 제가 그 외측 방송 직전까지 봤던 정보들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하나는 근소한 차이, 이 두 가지였는데 한쪽이 이긴다는 것은 맞췄지만은 차이가 이만큼 딱 달라붙어 있는 차이가 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게 10시 30분인데 이 12시 30분 이후부터는 뭐 이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랑 뭐 정치부 기자들이랑 이런 친구들이랑 이게 카톡 교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울산 득표율이 38.14%인데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40.79%로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후보가 울산에서 59.58%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54.41%로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결과를 보면은 울산이 얼마나 역동적인 도시인가, 울산이라는 이 도시가 가진 특별한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걸 잘 드러내는데요. 이번에 봤겠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동쪽 편이 거의 빨갛죠. 네. 빨갛는데 그중에서 울산은 한 곳이 이재명 후보가 이겼거든요. 울산 북구입니다. 울산 북구가 표 차이가 몇 표 정도였죠? 95표 알고 있습니다. 95표. 그러니까 100표도 안 되게 이겼는데 이게 얼마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에서 각각 목표했던 목표치가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할 때 58%를 뛰어넘어 한번 60% 넘게 한번 받아보겠다, 이게 목표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은 받겠다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울산에서 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울산만 보면 그런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울산 북구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 북구 결과는 좀 의외였다고 느껴지는 게 20대 남성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로 봤을 때도 20대 30대 남성들은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좀 더 많았지 않나. 북구의 인구 구성비라든지 그 유권자의 분포 이런 것은 전국적인 상황하고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데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많은 반면에 이 젊은이들이 화이트 칼라라기보다는 그 노동자층, 그러니까 블루 칼라 중심의 인구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좀 특이성이 있고, 송정지구와 매곡지구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입주한 젊은 층들, 30, 40대 젊은 층 부부, 이런 부부들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고정 지지 세력이거든요. 굉장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울산의 앞으로의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깜깜이 전까지의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떤 변수가 작용했던 걸까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일주일 전, 그 전날에 23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한 군데를 빼고는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굉장한 일이 있었죠. 사전투표 바로 전날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대장동 변수, 하루 전날 녹취록을 틀었거든요.
그것도 표심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함께 외연을 확장하면서 펼쳤던 통합의 정치. 계속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구애를 했던 부분. 그 절박함이 이재명 후보 쪽이 훨씬 더 컸거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또 이준석 대표는 10% 넘게 이긴다는 호기를 좀 보였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깜깜의 기간 중에도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7일을 남겨놓고 했던 조사부터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의 조사가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줄어들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이가 우리 선거 끝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하루만 더 줬으면 이미 졌다. 그럼 이번 대선이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6월 1일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는데 알다시피 대선 블랙홀에 묻혀가지고 아무 활동도 못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맞춰서 당장 오늘부터 지선에 나서는 많은 후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시장선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승리 방정식을 최대한 갖춘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는 그 사실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한 두 달 동안 당이 4분 오열돼 가지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직 구청장, 현직 시장이 다시 재선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6월 1일 지방선거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울산에서는 그나마 북구는 이겼거든요. 어쨌든 뭐 몇 표든 이겼거든. 그리고 동구도 굉장히 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구와 북구는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일어날 것이고 시장 선거와 나머지 구청장 선거에서는 상당히 전열 정비하고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어느 때보다 좀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한 80일 정도 남았나요? 6월 1일까지니까.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뭐 곧 예비 후보들은 이미 뭐 나설 사람 나섰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아마 내일부터 당장 시의회 프레스센터에는 출마 러시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정치 레시피도 덩달아 좀 바빠지지 않을까. 후보들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진짜 한번 요리를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료들이 무엇인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준비된 척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제대로 따져볼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총평 그리고 지방선거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간단하지 않죠.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만큼 곧 동네 정치에서 울산의 지방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왜 출마하는지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꼼꼼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네 정치 레시피가 한 컨텐츠 하나는 2만 회를 돌파했거든요. 사랑해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